안녕하세요. 요즘 저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한 분 있는데요. 그분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바로 주인집 할머니인데요. 저는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에요. 경기도에서 태어났고요. 부모님께서 가이드 해주신 대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원하는 대학에는 못 갔어요. 그래서 마지못해 성적에 맞는 네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요. 기숙사 신청은 안 했어요. 캠퍼스에 갇혀있기 싫어서요. 사실 비용적으로는 기숙사가 더 유리하지만 학교 기숙사는 싫다고 고집을 부렸어요. 작은 아버지 친구분이 마침 그 지역에 사시는데 아름아름해서 한 주택가에 방이 하나 남는다고 하더군요. 오래된 구역이었는데 방이 예계 있는 집인데 계속 대학생에게 월세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집은 할머니 혼자 살고 계셨는데요. 2층은 전세를 줬고 1층에서 혼자 살림하고 계셨어요.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집이었는데 할머니가 워낙 깔끔하셔서 오래된 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인데 월세를 비싸게 놓을 수도 없으니 기숙사 비용만큼만 내면 된다고 하길래 얼른 계약했어요. 알고 보니 할머니는 자녀들이 모두 멀리 나가 살고 있었고 명절, 어버이날, 생일에만 왕래했고 할아버지는 꽤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저는 수업이 일찍 끝난 날 집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주말에 고깃집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과 친구랑 같이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다리가 퉁퉁 부었어요. 집에 와서 맥주병으로 다리를 문지르고 있는데 할머니가 노크를 하시더라고요. 학생, 주말에 놀지도 않고 일하니 힘들겠다. 내가 쓰는 안마기가 있는데 안방으로 와봐 하고 저를 부르셨어요. 2년 전에 자녀들이 생신기념으로 안마의자를 선물해 줬다고 하시더군요. 아니에요. 할머니가 선물 받으신 건데 할머니만 쓰세요 하고 사양했어요. 학생이 너무 대견해서 그래라고 하시며 빨리 앉아보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사실 저는 지방으로 내려오기 전에 매일 안마의자에 누워 하루의 피로를 풀었거든요. 자취생활하면서 안마기가 꼭 필요했는데 마침 할머니가 쓰시는 안마의자에 앉으니 퉁퉁 부었던 다리도 개운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시간이 될 때마다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간식을 사갔어요. 할머니는 설기떡을 좋아하셨는데 동네에서 커피 설기, 단호박 설기떡을 팔더라고요. 2개씩 사서 할머니와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떡에 음료를 마셨고요. 할머니는 그동안 월세를 놓으면서 이런저런 학생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저처럼 살가운 청년은 처음이라고 좋아하셨어요. 저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가깝게 살면서 외주 외가에서 놀던 추억이 있고 할머니와 얘기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주인집 할머니 얘기를 듣다 보니 결혼한 지 10년 만에 할아버지가 당뇨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리고 몸이 안 좋아 병원 신세를 지게 되면서 남처럼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저 공부 잘하는 남매를 희망 삼아 살았다고 하시는데 주인집 할머니에게 짙은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저는 1학기를 마치고 첫 방학을 집에서 보냈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과 계곡으로 놀러 갔다 오기도 했어요. 엄마는 영양가가 부족해 보인다며 억지로 고기를 사주셨고요. 할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엄청 잘 챙겨주신다고 말해도 엄마는 믿지 못하셨어요. 내 새끼네 손으로 밥 해먹여야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인데
먼 지방에서 학교 다니면서 고생한다고 틈나는 대로 고기에 영양식품까지 사주셨어요. 반수를 해도 되고 조금 더 다니다가 편입해도 되니 원하는 대로 하라고 격려해 주시기도 했어요. 방학을 보내고 다시 자취방으로 내려가니 그 새할머니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더니 이웃 할머니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냐고 물으니 200만 원인데 일주일 만에 갚겠다고 하면서 벌써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돈 언제 줄 거냐고 전화를 하면 오후에 줄게 하고 시간을 끌고 계좌를 확인해 보면 돈을 안 붙이고 다시 전화를 하면 바쁘다고 내일은 꼭 줄게 하며 미루고 미뤘답니다. 여름 휴가 때 마침 아들이 왔는데 돈을 빌린 할머니가 집에 놀러 왔다가 아들 얼굴을 보고 도망을 갔대요. 아드님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어버버 하고 있었는데 이웃집 할머니는 돈 갚으라고 재촉할까 봐 지레 겁을 먹고 도망을 갔고 그 후로 한 달이 지나도록 할머니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개강일까지 3일이 남아있길래 할머니와 이웃집 할머니에게 찾아갔어요. 이웃집 할머니는 그동안 동네에서 많이 놔주친 할머니였는데 생긴 대로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우리 주인집 할머니가 빌린 돈을 못 받고 계셔서 잠도 못 주무시고 걱정이 많다고 하소연하시네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는지 할머니 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제가 속상해서 같이 오자고 했어요. 지금 당장 돈 갚으세요라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뭔데 할머니를 앞세우고 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해. 나 다음 주에 갯돈 찾게 되면 갚을게요. 집에 가서 좀 기다리셔 형님 하는데 저는 이미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있었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억지로 눈을 닫으려고 해서 바로 112에 신고했고요. 출동한 경찰에게 녹취 파일을 들려줬습니다. 주인집 할머니는 경찰에게 차용증도 보여줬고요. 경찰이 무서웠는지 이웃집 할머니는 그날 오후에 바로 현금 200만 원을 찾아왔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돈은 서서 빌려주고 무릎 꿇고 받는다더니 나 그 여편네 때문에 화병이 생겼어. 근데 이제 2다리 쭉 뻗고 잘 수 있겠다. 고마워 영민아 하시며 등을 두드려 주셨어요. 그날 할머니는 외식하자며 한우 식당에 데려가 주셨어요. 역시 젊은 사람이랑 산이 다르다면서 영민이 아니었으면 매일 돈 받을 생각에 잠도 못 자고 암 걸릴 뻔했다고 하시는데 제가 할머니랑 사는 동안 할머니 보호자 하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손주 같은 영민이 덕에 아들도 해결해 주지 못한 돈을 받게 됐다며 왕갈비를 3인분이나 시켜주었어요. 우리는 그날 정말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할머니는 내 돈 어렵게 받았으니 이제 더 바랄 게 없다며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줄었다며 기분 좋게 술도 마셨고요. 그런데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 못내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는데 영민이는 여자친구 있어? 없어요. 학교에 마음에 드는 친구가 있어서 유심히 봤는데 남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라고 했고 할머니는 젊은 총각이 걱정된다며 언제든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을 때 놀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주말이면 매일 밤 할머니 방에서 안마를 했고 할머니는 제 얼굴에 수분팩도 붙여주셨어요. 어느 날 안마의자에서 잠이 든 어느 날 할머니가
저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할머니,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네요. 얼른 깨우지 그러셨어요 했더니 보기만 해도 총각이 너무 예뻐서 바라보고 있었어. 라고 말하는 할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할머니는 그날 이후로 저만 보면 여보라고 하며 존댓말을 했어요. 우리 여보 잘 먹는 김치찌개 끓여놨어요. 라며 맛있는 식사도 차려주셨고요. 할머니는 혼자 자기 무섭다며 저를 찾으셨고 저는 할머니의 부탁을 들어드렸어요. 할머니는 시력이 안 좋아지셨다고 병원에 다녀오시더니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침 수업이 없는 날 할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어서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고요. 한쪽 눈이 불편하니 제가 할머니를 위해 밥을 차렸어요. 집에서 가끔 계란 후라이, 라면 끓여본 게 전부였는데 할머니를 위해 된장찌개도 끓여봤네요. 할머니는 여보가 해주는 밥상도 다 받아보고 너무 좋아요라며 웃으시는데 그 모습이 귀여워서 한참 웃었네요. 병원에 검진 받으러 가실 때 동행하기도 하고 재래시장도 같이 다녔어요. 할머니는 이제 저 없이는 안 되겠다고 하시네요. 우리 요즘 신랑 각시 놀이하는 것 같아요 라고 웃네요. 이번 겨울 방학 때는 할머니가 걱정돼서 집에는 짧게 다녀올 생각이에요. 할머니의 손발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월급으로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의 코트를 사드리려고 합니다. 아무에게 말하지 못한 제 이야기 털어놓고 나니 너무 후련하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누르지 않은 오빠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지인들께 공유 부탁드려요.